자, 오늘 19년 7월 5일 드림나잇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맡은 고난드랑의 박서연입니다. 네, 뒤에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세요? 자, 오늘 주제는요, 고난드랑이에요. 사장님들 난드랑 하면 어떠세요? 지금 다 도전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 비즈니스 안에서 여행의 의미가 뭘까요? 여행의 의미. 보상? 보상 말고 또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나요? 성장? 저는 사장님들께 지금 우리가 6, 7, 8 골든타임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서 만들어 봤는데요. 제목은, 거기에 부제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입니다. 사장님들께서 나를 어떻게 얼마나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지 그걸 계속 찾고 싶어서 지금 여기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장님 지금 제 모습이 그래도 리더로서 좀 보이시나요? 네. 제 초창기 비즈니스를 기억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계실 거고 지금의 모습을 지금 기억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겠죠. 이 안에서 훈련되고 반복된 그런 학습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혹시 불 앞에 여기 끌 수 있을까요? 네, 사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좀 많이 깨져 보이죠? 저 옆에 있는 사람은 김도영 사장님이고요.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막 초창기 시작했을 때 아메이 본사가요, 롯데월드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런 행사를 해줬었어요. 야간 개장을요, 밤 11시부터요, 새벽 5시까지 통째로 빌리는데요. 시간대별로 가수들을, 초청 가수들이 있어가지고 시간대별로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김도영 사장님 그 당시 제가 처음 연애를 다 시작했을 때쯤이었거든요. 조금 안 됐을까? 그 정도였는데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의 비전을 보고 난 다음에 계속 김도영 사장님을 초대했었어요. 생일 선물을 받고 싶다 그러면 미팅장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요. 모든 게 다 저는 미팅장을 초대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맨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하남에서 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 본사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퀸미팅이었어요. 원래 요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많은 몸부림을 쳤던 거죠. 시행착오. 제가 요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의 초창기 비즈니스를 막 준비하는데 정말 퀸미팅 한 사진들이 꽤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요즘 제가 퀸미팅 많이 하나요? 왜 안 할까요? 퀸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저희 그룹에서는 제가 지금 그렇게만 복제를 좀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시도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스킨케어 미팅. 요즘에는 많이들, 이번 주에 지금 저희 그룹에서는 스킨케어 미팅도 하고 있죠. 그런데 좌식으로 하고 있죠. 저희 초창기 때요, 와식으로 사장님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거를 했을 때 제가 다 결과가 안 나오진 않았었어요. 조금씩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제가 많은 몸부림을 쳤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동국대 미팅입니다. 저희 그때 파트너 사장님들 당시 20대 중반 대학생인 사장님들이 계셔서 대학교에 강의실을 대강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사업 설명도 했고요. 그러면서 최대한 어떻게든 모아볼까, 그런 미팅들을 정말로 많이 진행했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사진들을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저는 원칙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제 생각이 강한 사람인데 이 안에서 많이 공개를 하고 CD를 듣고 미팅장을 참석하면서 최대한 제 생각을 많이 다 빼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지키라고 하는 미팅, 맨 처음에 배우는 미팅 엄청나게 원칙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시도하는 미팅, 엄청나게 많은 이런 미팅들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 미팅을 많이 초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초대했습니다. 저는 FOM장을 들으면서 제가 내가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미팅장에 내가 누구한테 이 기회를 알려줘야 되지?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초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발전한 미팅은 이제 그 다음에 복지하는 미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이 동국대 미팅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
할까 그래서 아무나 사업 설명시키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아무나 사업 설명을 시키는데 조금 더 재미를 가미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가 안 되었지만 자꾸자꾸 시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온갖 미팅들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정말 많은 미팅을 내가 했었고 정말 많은 거절을 받았었던 거였구나. 홈미팅을 진행하다가 사라지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를 후원하다가 사라지는 케이스가요. 정말 많았는데요. 지금 사장님들이 저를 보시면 많이 거절 안 받을 것 같고, 그죠? 스폰서님이 하면 뭔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초창기는요. 정말 이때 너무 많이 맨땅에 헤딩하면서 느끼게 되게 갈증이 심했었어요. 그게 어떤 갈증이 이렇게 심했냐면요. 저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방향성이 맞나? 그게 진짜 맞을까? 근데 저에게 터닝포인트 같은 미팅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금요일 밤 11시에 하는 드림팀 미팅이라는 미팅이었어요. 지금 사장님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문화일처럼 느껴지겠지만 원래 형제 사장님들하고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없고 각 스폰서님에게밖에 물어보지 못하는 원래 LOS에 관련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규칙을 꺼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예외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 드림팀 미팅을 통해서요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데모를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인증샷이라는 게 우리가 올라오잖아요. 그 인증샷을 보면 그렇게 궁금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 사장님들은 나는 가서 데모를 못하겠는데 저 사장님은 어떻게 데모를 하지? 그리고 회원가입을 했다고 막 올리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러면서 저는 너무나도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LOS마다 스폰서님이 강의한 스폰서님께서 이하 LOS 중에서 사장님 한번 볼게요. 금요일 밤 11시에 만약에 미팅을 해요.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기 엄마예요. 근데 나와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단단하게 마음먹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공을 하기 위해. 그래서 제가 저 미팅을 하면서 제가 만나고 있는 프로스펙트들에 대한 궁금증 이런 거를 저기 안에서 많이 물어보면서 저의 어떤 제 비즈니스 방향성이 나 지금 틀리게 하고 있지 않구나 그거 하나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했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었어요. 그 미팅을 통해서 제가 다시 SP라는 필도 다시 성취하게 됐었고 그리고 나서 서서히 핀이라는 걸 성취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 성취 안에는 드림팀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팅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안에서 너무 이걸로 많이 성취를 했는데 중간에 저에게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이제 그 미팅이 거의 끝나가고 제가 겨울 정도에 이제 대학 모임을 갔다 왔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변화가 찾아와요. 원래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난 다이아몬드로 되고 나서 해야지, 되고 나서 해야지 이랬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해야겠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김정은 사장님이랑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김정은 사장님 저한테 한 번도 결혼하자고 얘기를 안 했어요. 항상 제가 먼저 말하기 기다렸나 봐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 이후에 그런데 결혼을 하려면 제가 그냥 퍼센트 핀을 계속 유지하기만 한다면 제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으로 저에게 직업으로서의 아메이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움직이게 하게 했던 장치의 또 하나는요. 두 번째가 저한테 직업으로서의 아메이였어요.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저에게 드림팀 미팅이었다면 두 번째 저에게는 직업으로서의 아메이였어요. 직업으로서 아메이를 받아들일 때 제가 뭐였냐면 결혼식이 6월 21일로 날짜가 정해졌는데요. 그 해 1월부터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취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취를 했습니다. 제가 6월 21일이 결혼식 날짜 마감 시한이 있었잖아요. 4월 말에 마감하고 5월 1일부로 제가 뉴 플래티늄을 성취합니다. 네? 날씨네 선생님? 저 때 결혼하려고 엄청 다이어트 심하게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저때 이걸 강의를 준비하면서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지금 사실 저는 원래 고무줄이에요. 항상 풀어있다가 줄어있다가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저때 사진을 뒤졌는데요. 저때 플래티늄 세미나 1집 5 제 파트너 사장님이요. 제가 인증샷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때 몇 명이었을 것 같으세요? 저랑 일찍 와서 스폰서님의 플래티늄 무대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일찍 와서 인증샷을 남겼던 파트너 몇 명이었을 것 같으세요? 말씀해주세요. 이게 어렵나요? 어려우세요?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셨죠. 안 오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찍 와서 인증샷을 찍었던 파트너. 자, 그렇게 뉴 플래티늄이 되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정식 사업가로서 네네 뭐라고 해야 되게 빨리 넘길까요? 얼굴이 최대한 안 나온 사진을 보는 거예요. 네. 얼굴이 최대한 안 나오게. 네. 누군지 다 저는 누군지 알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사장님들께 그거를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직업으로서의 아메이를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다른 행동을 하게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플래티늄도 성취했고, 제가 직업으로서의 아메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플래티늄을 성취하고 난 다음부터 다른 결정을 또 합니다. 이때 저에게 저를 움직이는 장치 세 번째는요, 매년 리더십 여행을 가는 거. 그냥 사장이 해외여행 가는 거 말고요. 아메이 본사가 인정해주는 리더십 여행을 나는 매년 가야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런 다짐 안에서 저의 변화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에게 첫 번째 여행을 도전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되게 쉬웠을까요, 사장님? 제가 하루에 사장님 사고를 2번 당하신 분도 있으세요? 아침에요 뒤에서 절대로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미팅장을 그러니까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약속이 정해졌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갔어요. 주인 다치고. 근데 거기 그 친구의 회사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요 갑자기 이거 회사 주차장 입구 가면 이거 있잖아요. 열리는 거. 그 앞에 사람이 후진을 해갖고 저를 박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았어. 목도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았는데 그때 약속이 있어서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미팅 하고 나서 병원을 가야지 했는데 거기는 또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고난이 오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이거 하나만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 될 건가 봐. 뭐 나쁜 기운만 오면 나 될 건가 봐. 나 될 건가 봐 하면서 계속 그냥 긍정의 기운을 계속 불고 다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입원해보고요. 미팅을 하러 가고요. 근데 머리를 못 감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묶은 거예요. 선생님 제가 머리 묶는 거 안 하시는 거 아시죠? 저 때 묶었어. 그리고 갔다 와서 제가 전화에 사진을 막 봤는데요. 막 병원 안에서 고개로 하고 막 병원 안에서 있다가 잠깐 외출증 끊고 나가가지고 미팅 그때 지원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사진을 제가 왜 넣냐면요. 이게 지금 큐미팅을 하고 나서 12시 이후에 붓기가 많이 빠진 상태인데요. 결혼을 했죠. 근데 저희 엔드 사장님 그때 비즈니스를 안 할 때였잖아요. 부부싸움을 엄청 많이 하고 다닌 때였어요. 엄청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눈이 이만해졌는데요. 선글라스 끼고요. 그때 김양희 사장님 소비자였을 거예요. 제가 미팅 초대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요. 사장님들이 사장님 왜 이렇게 선글라스 꼈어요? 그럼 딱 보여주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이러면서 다시 선글라스 끼고 그래서 붓기가 많이 빠지고 나서 인증샷인데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엄청난 싸움을 하면서도 제가 계속 다녔었어요. 근데 왜 싸웠냐면요. 갓 신혼인데 그것도 안 해. 밥도 안 해. 신혼인데 일찍 들어와야 되는데 일찍도 안 들어가. 그러면서 온갖 미팅 다 하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김도영 사장님은. 왜냐면 이 비즈니스를 미팅장은 가끔씩 왔지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했던 시점. 그래서 제가 엄청 이때 많이 싸웠었어요. 근데 저는 또 뭐였냐면 김도영 사장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나 우리 잘 살아보겠다 보게 보자고 열심히 나 준비하겠다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퇴근 후에는 형이랑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저는 집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뭐 좀 생산적인 거 하면서 기다리던가 그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놀면서 제가 들어가는 시간에 맞춰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는 뭐냐면 혼자 있는 게 너무 싫대요. 그게 전 진짜 싫었어요. 뭔가 비전 없어 보이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정말로 치열하게 많이 싸우기도 했고 살아야 돼 말아야 했던 시절이에요. 네. 그리고 근데 이때 제가 도전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파리로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이때 같이 여행이라는 걸 하면서 제가 매년 계속 여행 가야지라고 마음 먹었었고 그게 이 신혼여행 계획이었어요. 그러고 그 이후에 두바이, 그 다음에 이건 친구들이랑 갔다 온 건데요. 두바이 갔다 오고 나서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오키나와도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어쨌든 하와이도 갔다 왔었고요. 리더십 세미나로. 이번에 삿포로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또 저희 이제 친정 가족들이랑 호이안도 갔다 왔어요. 사장님들이 이 리더십에서 보여주는 여행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속에서. 그냥 갔다 오면 좋은 거, 단순히 그게 아니라 저는 왜 이거를 여행지라고 마음을 먹었었냐면요. 저 여행지를 다녀오면 뭐라도 되는, 적어도 핀을 달성하든 연봉을 결정짓든 어떤 거라도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여행은 상징적 의미였지 맨 처음부터 엄청나게 여행을 다니고 싶어서는 아니었었어요. 자꾸 나에게 어떻게 하면 자꾸 나약해지고 움직이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자꾸 더 움직이고 할 수 있게끔 나에게 그렇게 자꾸 불어넣어 줄까. 그거에서 나를 움직이는 장치를 저는 여행이라고 잡았었던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좀 써주세요. 사장님들은 어떤 게 나를 가장 동기부여하나요? 어떤 게? 네? 돈이요? 되게 실질적인 20대네요. 사장님들은 또 나에게 어떤 걸 가장 동기부여하시나요? 홍윤 사장님 어떤 걸 가장 동기부여하나요? 보너스입니다. 사장님들은 혹시 어떤 것, 저는 아메 안에서 여행이든 어떤 성취든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안 될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다 뭐냐면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데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울까요? 시선, 거절. 이런 게 다 뭐냐면요. 내가 거절받지 않고 그러려고 자꾸 뭐냐면요. 내가 어설프면 안 돼. 완벽해져야 돼.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제가 사장님, 이거에 언제 내가 아메이를 잘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메이는 잘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의미 전달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잘 전달되는 건데 저는 내가 아메이를 잘 설명하고 아메이를 뭔가 번듯하게 하고 이런 잘에 집중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사장님 잘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요?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지. 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사장님 저도 이 잘에 집중해서 처음에 엄청난 많은 미팅에 헛수고 같은 그런 미팅들을 정말 많이 했던 거예요. 제가 퀸 미팅도 사장님 잘해야 되는 줄 알아서 그 잘에 집중했었어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잘이 아니라 하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자꾸 내가 잘하려고 그랬고 아직 프로가 아닌데 프로답게 하려고 그랬고 그랬던 거에 제가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그거에 많이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은 여행하면 맨 처음에 뭐가 가장 두려울까요? 이 800만점에 대한 점수가 혹시 두려우실까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800만점. 저도 두려웠었어요. 우리가 아메이 여행을 가면 어느 정도 성취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800만점을 성취하면 돼. 근데 아메이 여행이 제가 했던 시행착오들 그런 걸 제가 오늘 좀 설명해 드릴게요. 1회차 여행은 800만점이고 2회차 여행은 1040만점이고 3회차 여행이 1280, 1520, 1760, 그 다음에 2000만점이에요. 매달 매출이 카운팅돼서 그게 1년이 합산이 돼서 본사에서 여행을 보내주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점수가 없죠. 없는 거에서 800을 띄우려니까 사장님 어떨까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건데 저는 그거예요. 자꾸 이게 우리가 힘들다 생각하니까 사장님 더 도전조차 못하는 거예요. 사장님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최대한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1회계년 동안 내가 점수를 모은 게 몇 점인지 한번 보는 거죠. 맨 처음에 그래서 첫 여행을 도전하고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렇게 3년을 했는데요. 3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핀 성장은 안 했는데 계속 여행은 갔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제 비즈니스를 오늘 여행이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여행을 갔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제가 성장이라고 인정하시겠지만 그게 진짜 내 성장이었을까? 나는 내가 혹시 내 성장을 어딘가에서 발목 잡고 있는 부분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그걸 계속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발목 잡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발견한 게 뭐냐면 제가 3년 동안 놓쳤던 거. 그게 뭐냐면요. 제 목표가 사장님 여행이었어요. 목표가 여행이어서 여행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취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요. 나의 목표 설정이 잘못됐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사장님들이 목표를 여행에만 포커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느끼고 나서 그거를 정의 내린 거는 최근이었지만 제가 2019회계년도 이번에 시작할 때 그때 마음가짐이 처음으로 다르게 먹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저희 집에 거실 딱 들어가자마자 A4 용지에 뚱뚱이 그 매직으로 사파이어, 파운드 사파이어, 루비, 에머랄드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 또 뭐 써놨냐면요. 여행 점수 2000만점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제 채팅방, 제 이하 그룹의 채팅방 사장님들 있잖아요. 채팅방 100명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몰랐어요. 제가 계속 그냥 이 3년 동안 내가 집중한 게 뭐였을까 보니까 저는 여행에만 집중했더라고요. 근데 이번 회계년도에 제가 저 처음에 사장님 이거 적었을 때요. 사파이어는 갈 것 같았어요. 사파이어는. 왜냐면 1회계년도 동안 6번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파운더스 사파이어는 갈까? 이건 될까? 했었어요. 근데 사장님 됐어요? 안 됐어요?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보다 더 큰 루비랑 에메랄드 이거를 계속 함께 꿈꿨어요. 계속 함께 꿈꾸니까요 사장님 여행 점수가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성취되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 여행에만 포커스했었구나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제가 파운더스 사파이어를 왜 꿈꾸지 못했었냐면요 일단 그런 매출을 제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저는 제 스폰서님이 유정의 스폰서님이 되게 신처럼 느껴졌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막 두 그룹, 세 그룹 독립하는데 사이드 볼륨이 1000이 돌아가고 2000이 돌아가고 이게 이 인간인가? 사장님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 사람 진짜 신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요 사장님 제가 그건 신의 영역이 아니고 인간의 영역이 맞구나를요 요즘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자꾸 계열별 사고를 하면서 내가 계열별에 집중을 했을 때 정말 이게 사장님 매출이 그냥 올라가는 시스템이 아니구나를 알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파운더스 사파이어는요 우리 파운더스 플래티늄도 사장님 10Q로 매출로 인정해서 갈 수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얼마예요? 1억 4,400 정도 될 거예요. 1억 4,400. 네. 파운더스 사파이어는요 혹시 아실까요? 얼마냐면요 44,560이에요 44,560만을요 사장님 12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몇이냐면요 2,880만 PB가 나와요. 그 결국은 두 그룹을 독립시키고 사이드 900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사장님. 제가 44,560만을 제가 지금 10개월 만에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걸 나눠봤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5일이잖아요. 5일로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1일당 매출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요. 제가 111만 8천 이 정도 나왔고요. 그럼 사장님 매일매일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고 한데 매일매일 9%의 매출이 뜬다는 건 사장님 사람이 하는 건가요? 이게 팔아서 될 일 같아 보이세요? 근데 하물며 파운더스 사파이어인 재볼륨에도 사장님 매출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스폰서님들은 어떨까요? 이게 정말 팔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게 정말로 느껴져요. 그리고 정말로 리더를 양성하는 일이라는 게 너무나도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 1회차에서 2회차 여행 갈 때요 몇 퍼센트 에너지를 더 써야 되는 거냐면요 30%의 에너지를 더 증가시켜야 돼요. 그리고 2회차 여행에서 3회차 여행 갈 때는요 20%예요. 3회차에서 4회차 갈 때 20% 더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15%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원래 여행 갈 때 여행을 제가 막 도전해가지고 점수를 막 계산해서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느낀 게 있어요. 이 여행의 점수에 맞추니까요 사장님 너무 사업이 어려워요. 아메이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메이 사업은 사장님 그냥 계열별로 계속 미팅하면서 사장님 점수를 띄우고 가는 일이지 이렇게 점수 맞춰서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우리가 사파이어 전략 아래 뎁스와 윕스의 밸런스를 잘 조절하면서 사장님들의 역량을 계속 키우는 방법으로 그래서 계속 발전된 거예요. 자꾸 저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요번에 사장님 제가 여행 점수 2천만을 도전했잖아요. 2천만? 아직 달성 다 안 됐어요. 달성 안 됐는데요. 더 이상 여행 점수가 두렵지 않아졌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 2천만 점은 안 됐지만 나는 절대 다시는 한 번도 나는 놓치지 않고 여행을 갈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사장님들께서 이 여행을 도전하는 게 너무나도 내가 두렵다는 그 마음 때문에 도전조차 안 하고 있지는 않을까? 저도 무수히 많은 미팅을 하고 무수히 많은 그 미팅 안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을까? 그런 헷갈리는 시간, 그 다음에 고민했던 시간들,
그런 게 정말 너무나 많았어요. 사장님들 이 PGM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이 PGM 안에서 사장님들께서 정말로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PGM은요, 사장님, 내가 정말로 행동을 하고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는 미팅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행동을 하고 오시면 정말로 하나하나 정말 나의 한 주 한 주가 쌓여서 한 달 한 달이 한 시즌마다 성장하는 날을 정말로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사장님들 한번 볼게요. 제가 원래 저 잘 안 아프거든요. 잘 안 아픈데 12월 말이래요. 저 처음으로 제가 인생에서 독감이라는 게 걸렸어요. 그때 임신한 파트너 사장님을 후원해야 되는데 임신한 파트너 사장님 앞에서 제가 독감이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나으려고 타미플루를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사장님 출혈성 장염이 오는 거예요. 여기 지울게요. 12월에 사장님 독감이 걸렸어요. 제가 12월이면 9, 10, 11, 12 네 번째 큐를 해야 되는데 12월 24일 날 독감이 걸렸어요. 마감해야 되는데 못 나갔죠. 5일 동안. 그런데 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1월 달에는요, 사장님 출혈성 장염이 걸려가지고요. 근데 이 출혈성은요 격리돼요. 나라에서 세균 검사를 하고 균이 안 나와야 이제 격리 해제를 해주고요. 이래요. 의사들이 사장님 다 비닐옷 입고 들어오는 거 봤어요? 간호사랑 의사들이요, 저 혼자 썼어요, 밤을.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렇게 8일을 입원했고 일요일 끼니까 한 10일을 못했어요. 10일에다가 이때 1월 20 며칠부터 저희가 삿포로 여행 일정이 잡혀있어요. 5박 6일. 그럼 또 일주일이에요. 그럼 제가 비즈니스를 못한 게 보름이 넘어요. 근데 사장님, 제가 나 어떡하지? 나 사파리어가 될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더라고요. 제가 2월 말부터 3월 초에 또 여행을 갔어요. 한 5박 6일도 갔어요. 근데 가서 알았어요. 돌아오는 날 임신 사실을. 그러니까 제가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애도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제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최대한 스폰서 활용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임신한 거예요. 한 번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움직이질 않았죠.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이게 움직이는 거나 움직이지 않는 게 영향이 없구나. 엄청 집에서 쉬었거든요. 진짜 매주 뿔을 불어가면서 집에서 정말 가만히 누워있었거든요. 근데요, 유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도 제가 임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많이 못 뛰었거든요. 4월 달에 유산하고 나면 사장님도 몸 컨디션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체력 딸리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가면 제가 사장님들 이 정도의 시련들이 자꾸 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세요? 근데 사장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비즈니스가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증가하면서 이렇게 됐냐면요, 그 이유를 봤더니요, 첫 번째, 저는요 사장님, 미팅에 대한 원칙이요 엄청나게 철저한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장님들 여기에는 눈높이가 정말 다양하실 거예요. 배우야 되시는 분은요, 사장님, 배우시는 미팅을요 빠지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내가 배우면서 가르치는 미팅을요 계속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제가 또 집중한 건 뭐냐면요, 우리 사장님들이 못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 계속 배우고 계속 그거 많이 보잖아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복제 미팅을 엄청 집중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한번 볼게요. 내가 핀 가고 싶고 내가 이 안에서 성취하는 걸 하고 싶은데 내가 FOM장도 안 가. 내가 미팅도 들락날락해. 그럼 결과가 빨리 나올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는 사장님 이 미팅에 대한 원칙은 정말로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원칙적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 되는구나. 그걸 느끼고요. 두 번째입니다. 제 비즈니스 안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PGM 미팅이에요. 우리가 PGM 미팅은 유일하게 아메이 안에서 행동하는 미팅이에요. 행동하고 오는 미팅이에요. PGM 미팅을 제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서 거의 필드에서 나오시는 사장님들의 90%는 참석하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사람들 저는 파트너 사장님께 여기 오시라고 해요. 와서 배우시라고 해요. 왜일까요? 이 안에서는 사장님, 저는 우리 비즈니스가 자꾸 두려워서 성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저 사람도 그렇구나. 나만 거절받는 거 아니네. 나만 거절받는 거 아니네.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사장님들 서로 위로하면서 전 동질감. 이 미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장님 그동안 이렇게 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가 이 PGM 미팅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은요, 혼자 성장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팀 안에서 함께 팀이 성장할 때 같이 동반 성장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요, 이 안에 오셔가지고요,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배워보세요. 유일하게 사장님, 어떤 그룹이 이렇게 PGM 미팅이라는 걸 할까요? 모든 아메이가 다 똑같아 보이시나요? 아메이 똑같지 않습니다. 아메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메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이 PGM 미팅을 내 비즈니스에서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여러 가지, 저는요, 미팅의 종류가 우리가 많죠. 많아요. 하나하나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그 미팅마다 스폰서가 초대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미팅에서 느껴질 수 있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미팅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많이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장님들은 낮드랑 했을 때 사장님, 제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서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스폰서님 저 그 여행지는 안 끌려요. 이런 말씀 한 번쯤 다 해보시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거기는 동기부여가 안 돼요.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그죠?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사장님의 비즈니스에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딱 마음을 먹으면 도움 되세요? 도움 안 될 것 같으면 왜 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나라에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나라에 집중하지 않고요. 저는 무조건 여행을 간다는 건 핀이 있어. 어떤 다른 의미, 어떤 연봉을 의미할 수 있잖아요. 이런 연봉에 대한 의미, 아니면 핀에 대한 의미,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행이, 우리는 그냥 여행, 어떻게든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여행지를 놓고서는 사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한 번의 도전을 통해서 갔다 와보면요, 사장님, 그 다음 또 다른 도약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을까요? 자유롭게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무도 이 분위기에서 선생님들 재미없죠?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재미없어요? 표정이 되게 심각해. 근데 제가 그걸 알아요. 표정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 의미도 알아요. 왜냐면요, 사장님들이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하실 거예요. 도대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뭘까?
그런 생각 하나도 들고 계시죠? 그러니까 표정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우리 스폰서님들 강의를 막 들으면서 엄청 자랐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사진 찍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눈이 되게 촉 찢어가지고 되게 무섭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진짜 막 이렇게 째려보면서 필기를 해요. 왜냐면 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발을 못 뛰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나한테 화가 나서 스폰서님 막 째려보면서 강의를 듣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저에 대한 화가 남이 아님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 또 자유롭게 질문 한번 해 주실 사장님 계실까요? 저 뭐 궁금해요 이런 거 있으세요? 없으면 오늘 강의 끝내요? 말씀해 주세요. 저 오늘 10시 40분까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분이에요. 제가 동영상만 촬영 안 하면 괜찮을 텐데 동영상 촬영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아니요, 안 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아, 네. 그 미팅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미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PGM 미팅이 금요일 저녁에 있잖아요. 네. 그 랠리도 토요일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꼭 약속이 잡힐 때가 있잖아요. 중요한 가족 행사나 뭐 인생에 걸린 결혼이나 뭐 20대 젊은 사람들 앞으로 이제 결혼하시면은 그때 결혼 날짜도 잡아야 되고 이러면은 근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저는요 플래티늄을 성취해가는 과정 안에서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여자들 결혼 준비할 때 어때요? 가장 그날 내가 예뻐야 되고 막 가장 막 모두 스타일도 이것도 내 스타일이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다음에 웨딩 이거 뭐지? 투어 막 이런 거 대부분 막 두세 군데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전혀 사장님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결혼할래. 식장 투어 없었어요. 그냥 거기. 그리고 웨딩드레스 샵 뭐 여기 웨딩컵 샵 그냥 여기 이렇게 굉장히 심플했어요. 뭐냐면 포커스가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느냐예요. 내가 정말로 직업으로서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면 사장님 그러면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내가 그냥 이 비즈니스에 대한 크기를 어떻게 놓으시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냥 부업 삼아서 내가 한 10만원, 20만원 벌려고 나오신 사장님들은요 그냥 그 크기에 맞춰서 변화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유를 갈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나중에 조금이나마 더 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선택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좀 더 다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우선순위로 그 크기만큼 변화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이 안에서 사장님 전 다이아몬드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 날짜를 하면 날짜를 바꾸겠죠? 결혼식 날짜가 겹치면 바꾸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부분 스케줄이 좀 미리 나와요. 사장님 9월 27, 28, 29도 지금 저희 컨벤션 잡혀 있어요. 정확하게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안 잡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컨벤션을 꼭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저는 표시해놨어요. 27, 28, 29를 다 표시해놨어요.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부산 플래티늄 이상은 부산에서 부산 국제영화제가 지금 플래티늄 세미나 하잖아요. 그 컨벤션도 하잖아요. 국제영화제에서. 그러면 10월 그게 며칠이었는지 공지가 얼추 13일이죠? 그럼 그 날짜를 또 빼놓는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를 지켜가면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궁금하신 사장님 계실까요? 네. 계열별 사고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계열별 사고. 사장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들, 우리가 이게 맵이 서로 관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의 목표와 파트너의 목표가 같다,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다, 다르다. 같다? 내 목표랑요. 그러니까 바꿔서 질문할게요. 내 목표랑요. 스폰서의 목표가 다르다? 또, 선생님, 최성수 선생님. 다르다. 또. 또 비즈니스. 탐민 선생님. 같지만 다르다. 같다. 나의 목표와 파트너의 목표가 같다. 다 다를 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요, 사장님.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거는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다르게 될 거예요. 뭐냐면요. 자, 나예요. 근데 나의 파트너가 계셔요. 근데요, 나는 어떤 핀을 갈 거라고 결정했어요. 근데요, 이 파트너는 그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파트너 자기 스스로 굉장히 부담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스폰서는요, 나는 이래야 돼요. 이 파트너가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근데 내 목표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요, 이 파트너한테 그 목표를 같이 함께 하자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목표와 내 파트너의 목표는 철저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내 파트너가 스폰서님 다이아몬드 갈 때 저 똑같이 다이아몬드 가고 싶어요 라고 같이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세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의 목표가 스폰서나 혹은 파트너랑 좀 다르더라도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열별 사고는 대체 어떤 뜻이냐 하면요, 나의 A가 있고 나의 B가 있고 나의 C가 있고 나의 D가 있잖아요, 사장님. 이 계열마다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이 아니실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요, 저는 그 계열마다 이 계열에 필요한 건 뭘까? 이 계열을 성장시키기 위한 동력은 뭘까? 이러면서 그 계열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계열 안에서도 파트너 사장님들마다 컬러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내가 이분은 어떤 방향성으로 알려드릴까? 내가 이분은 어떤 방향성으로 알려드릴까? 한 분 한 분에 대한 궁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전략적으로 다 가르쳐드려서 한 명 한 명의 변화를 계속해서 궁리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핀을 가려고 마음 먹는데 이런 계열별 사고, 전략적인 계열별 사고 없이 그냥 나는 그냥 에머랜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맞을까요? 저는 이 계열별마다 사고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새로운 립스를 펼쳐야 될 때도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또 새로운 프로스펙트를 만나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랬을 때 항상 나의 목표 안에서 나의 A, B, C, D, E, F 이 계열마다 사장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또 다른 계열을 펼쳐야 하면 나의 프로스펙트는 누굴까? 그럼 내가 누굴 만나야 되고 내가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전달할까? 이런 한 분 한 분에 대한 파악과 궁리 없이 그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전달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친구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라고 궁리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이 영감이 매번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랑 인간관계가 원래도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만날 수도 있어요. 저는 사장님 제가 그동안 성장의 원동력이 뭘까 하면
선생님 아까 제가 미팅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전략적으로 사고가 되면 전략적으로 만나기도 했지만요, 생각이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만나기도 했어요. 인간관계는 늘 전략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 내가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원래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랑 대화하다가 영감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한 번쯤은 해봐야겠다. 우리가 선생님 2시간 수다를 떠요. 2시간. 그러면 2시간 만났는데 2시간 이렇게 막 해요.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저는 그런 거를 못 견뎌요, 제가. 이렇게 눈치가 되게 빨라가지고요. 막 나 싫어하는 것 같고 이런데 막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2시간 동안 내내 주장차 이걸 못해요. 근데 또 CD를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성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통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 통하면 그렇게 못해요. 저는 사장님 조금 이렇게 인간관계도 했다가 때로는 제가 메시지도 드렸다가 이러면서 저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후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성장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사장님 언제나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후원만 해도 안 돼요.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은 성장에만 포커스를 해도 안 돼요. 내가 후원도 하면서 내가 파트너 사장을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계속 윕스와 뎁스의 어떤 가르침과 컨택이 계속 돼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또 질문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제가 원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하여 여행을 가지 말고 내가 이제 돈을 모아야 되구나. 왜냐면 처음에 사회초년생일 때는 모으는 개념이 좀 없어서 그냥 계속 좀 잘 썼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돈을 잘 모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많은 신용카드도 자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했었어요. 그럴 때쯤 제 그런 나이에 이제 호캉스 뭐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막 시작되면서 막 이렇게 친구들은 계속 어딘가에 시시때때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여행을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31살의 아메이를 딱 하겠다라고 맘먹고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진짜로 다짐했던 게 뭐냐면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는 여행 내가 어느 정도의 성취 없이는 절대 안 가.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온갖 여행을 전혀 안 다녔습니다. 아예 안 다녔어요. 해외를 절대 안 다녔어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거릴 때마다 계속 제 스스로한테 화가 났어요. 리더십 여행으로 간다고 했는데 왜 이걸 도전을 이렇게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저한테 정말로 많이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플래티늄이라는 걸 성취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번에는 도전해야겠다라고 맘먹는데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취하고 나니까요. 제가 최근에 한 4년 정도에 한 7군데 나라를 이제 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사장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요. 막 성수기 때 제가 성수기를 피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파트너 사장님 후원에 있을 때요. 제가 진짜 빠지면 안 되는 미팅들이 있잖아요. 그런 미팅은 무조건 하고요. 나머지 다른 날 제가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예전에 많이 제한하고 나의 욕구를 많이 꾹꾹 감춰뒀었는데 그것을 제가 아메 리더십 여행을 다니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저한테 그거를 조금은 느슨하게 풀어줬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마음이 먹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기 전까지는 또다시 한번 그런 강한 마음을 좀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 혼자만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이제는 제 꿈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 혼자만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우리 파트너 사장님 혹은 여기에 계신 많은 형제 사장님들하고 너무나도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요. 정말로 아메 안에서 주는 여행은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다닐 수 있는 여행이랑은 어떤 게 다르냐면요, 회사가
우리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 배려를 사장님 아무리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후기를 말해도요, 그 감동은 직접 다녀오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회사가 이렇게까지 배려해? 정말 이런 회사라면 정말 평생 나 정말 너무나도 선택을 잘했다,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때로는 어떤 여행 이런 것에 있어서 사장님들에게 진짜 진정한 여행의 의미가 어떤 걸지 정말 생각하시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약, 새로운 마음가짐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6, 7, 8월 달에 이렇게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 사장님들의 비즈니스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저는 제가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뭘 잘했지? 그리고 나는 뭘 못했지? 내가 부족한 건 뭐지? 그러면 내가 날 채워야 될 건 뭐지? 라고 하면서 자기 점검을 계속했었어요. 내가 책을 약하게 읽어? 그러면 책에 좀 더 집중하고요. 내가 너무 편식하는 건 아닌가? 내가 소비자를 쫓나? 전 소비자를 절대 쫓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로지 저는 메인 비즈니스 리칭에 집중했지, 저는 소비자가 뭐 정수기 아닌 청정기를 열대를 한다고 해도 저는 거기 쫓아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철저하게 원칙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고요. 우리 사장님들에서 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시면 네. 어느 때 자신을 생기던 거예요? 생겼냐고요? 자신감. 사장님들은 제가 언제 자신감이 생긴 것처럼 보였나요, 혹시? 항상? 항상? 우리 파찬 사장님도 좀 아실까요? 언제 사장님 가장 제가 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보였어요? 언제쯤이에요? 강희정 선생님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플래티늄 때부터요? 그때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플래티늄인데요. 스폰서가 날아가가지고요. 혼자 미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요.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그때. 파운더스 플래티늄 성취하고 나서도요. 정말 단단히 고민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사파이어 성취 이유인 것 같습니다. 왜 본사에서 사파이어를 성취하고 나면 리틀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사파이어를 성취하면 8, 90%가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 맵에서 사장님들께서 내 맵에서 독립하는 계열, 사장님 독립하면 그 점수 1000만이 싹 사라져요. 내가 만약에 1500이었다가도요, 독립하고 나면 1000이 딱 빠지고 500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매출을 사장이 내 눈에서 자꾸 삭제되는 걸 볼 때, 그럴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라고 했을 때 자신감이 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제가 사파이어를 마감할 때쯤에요. 그 다음 그 A4지 저희 집에 붙여놓은 그 A4지를 제가 원래 집에 미적인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A4지 같은 거를 밖에다 붙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늦게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장님들 모두 크게 붙이세요. 붙이고 나서 정말 고속성 나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거기에 또 썼었냐면요. 내가 6천만 PB를 본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독립그룹이 사장님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게 한 계열마다 우리가 A, B, C, D, E, F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계열이 독립하기 전에는요, 그 전체 볼륨이 나한테 다 찍혀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980, 7, 950, 900, 800, 950 이렇게 되잖아요, 사장님. 독립하기 전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전체 볼륨이 나한테 6천으로 찍히는 이 숫자를 저는 꿈꿉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그래서 저는 나 다이아몬드 이런 걸 안 적어놔요.
다이아몬드 이런 거보단 저를 자극시키는 거가 뭘까?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장치가 뭘까? 이게 저는 저에게 자꾸 숫자로 그거를 가시화시켜놔요. 그래서 제가 그룹 6천만 PB를 본다라고 이거를 붙여놓고 언제쯤 이 6천만이라는 숫자를 보게 될까? 그러면서 싹싹싹싹 없어지는 그게 언제일까? 맨 처음에 사장님 우리가 1,000만을 모으는 게 막 30일이 걸리죠? 진짜 최대한 달려가지고 1,000만이라는 숫자를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날짜가 당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막 5일 이 정도 됐는데 1,000만 달성하는 날도 생기고요. 원래 1,000만이 사장님 30일에 힘들게 모아지는 점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가장 생기게 되고 자신감보다는 사실 확신이 커지는 거는요. 제가 사파이어 성취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제가 우선 사파이어까지는 와봐서 여기까지 오니까 사장님 자신감 달라져요 라고 정말 다른 게 보여요. 정말 여기까지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예전부터 스폰서님이 늘 말씀해 주셨던 게 사파이어가 손익분기점이다 라고 늘 얘기해 줬었어요. 사파이어면 절대 관둘래야 관둘 수 없는 그게 사파이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반드시 그렇게 그런 날이 저는 내년이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내년에 정말로 많은 보석들이 쏟아질 거라 상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과 계속 함께 도전하고 발전하는 리더로 계속 성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